하고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0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입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만으로는 출제율이 좀 극히 떨어지긴 해요. 근데 조선 후기 경제 부분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거나 아니면 제시문 힌트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선 후기 때 신분제가 크게 변동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큰 틀에서의 일단 내용을 딱 잡아놓고 하나하나씩 살을 붙이면 빠르게 정리가 돼요. 일단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을 볼 건데요. 조선 후기에 어떤 변동이 있었냐? 일단 큰 틀에서 내용을 잡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반의 수가 조선 후기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중간계층이었던 중인 있죠. 중인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 포함되어 있는 상민계층,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또 그 밑에 계층, 흔히 말하는 천민이죠, 천민. 근데 천민의 거의 90%가 노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노비의 또 수가 줄어듭니다. 이게 조선 후기 사회 변동의 핵심이에요. 양반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중간계층이었던 중인은 신분 상승 운동을 펼치고 상민의 수는 줄어들고 노비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양반부터 한번 가볼게요. 양반에서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생겼냐? 양반들은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삽니다.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한 양반들을 권력을 누린 양반이라 그래서 권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동네 오리지널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동네 좀 잘 나가는 양반들. 이러한 양반들을 향촌사회 양반이라 그래서 향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껍데기는 양반인데 돈이 없는 거렁뱅이들 또는 황국 정치나 아니면 각종 붕당 정치에서 패해서 완전히 유배를 가고 완전 폭망하는 양반들, 그런 양반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 음식 먹고 나서 남는 찌끄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잔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잔반처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 유래입니다. 잔반. 그 찌끄러기 양반들을 뭐라고 하면 잔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양반층이 크게 분화가 돼요. 그런데 이 거렁뱅이게 된 양반,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양반들이 상민들,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들이 양반이 되는 길을 열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잔반애들이 먹고 살기 너무 막막하니까 자신들의 족보 있죠, 족보를 얘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조선 후기 때 모내기법, 이 양법으로 광작 형상이 벌어지고 떼돈을 번 분홍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홍들이 시장에 사치를 부리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들도 등장을 하죠. 얘들이 이제 양반 자리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몰락했던 찌끄러기 양반들, 잔반으로부터 또 찌끄러기 양반답게 또 이런 거 또 망가진 또 간스 써줘야 됩니다. 이런 찌끄러기 양반들로부터 족보를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이 됩니다. 양반 족보의 운동신 이름으로써 양반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겠죠.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국가 차원에서 이제는 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에게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게 뭐냐? 공명첩가 납속책입니다. 빌공,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국가가 시행합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돈이 있어야지 다시 뭐 복구 사업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반장 많이 해봤어요? 전 많이 해봤습니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반장을 하면 여러분들 임명장을 받아요. 임명장에 은동진 그리고 귀하는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장 도장 꽝! 거기에 은동진 이름이 비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름이 비어져 있는 첩입니다. 여기에 돈을 내면 여러분들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순간 관직을 얻는 거니까 이거는 양반이 되는 거죠. 국가가 아예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번 농민과 상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양반직을 갖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합법적인 방법으로 또 뭐가 있냐면 납속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양반이 아니었던 거를 돈을 납부하고 그 양반이 아니었던 거를 속죄하는 거죠. 그게 납속책이에요. 돈 내고 어떻게 또 양반직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번 농민과 상인들이 다 양반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합법적인 방법도 있지만 몰락한 양반으로부터 족보를 매입해서 내 이름을 쓴다거나 족보를 위조하는 이런 불법적인 방법도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우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왜? 이 조선 후기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돼요. 심지어는 어떤 동네 가면요, 양반이 많은 동네는 90%가 양반입니다. 제가 화가 치밀어 올라요. 왜? 사실은 조선이 처음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들, 조선 전체 인구 중에 양반의 수가 7%에서 9%였어요. 그 말인즉 10명 중에 양반이 1명이 될까 말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이 군대 가는 세금을 양반을 빼줘도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소수니까. 그런데 이제 돈을 주고 멍멍이나 소나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우리 집은, 우리 조상님은 그때까지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죠. 성씨가 계속 은씨고요. 맞죠? 정통 오리지널 농민 집안입니다. 한 맺혔어 내가. 그래서 사실 제가 또 한자를 또 공부하고 하니까요. 사실 그 은씨가 공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행주인씨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족보 내는 거 딱 조사를 했더니 왠지 느낌상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을 것 같아, 느낌상. 그래서 쓱 봤더니 우리 조상님도 가담했던 흔적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저희 집안은 정통 슈퍼 오리지널 농민 집안이에요. 어쨌든 전 농민들의 대부분이 다 양반이 될 때 은씨 집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거 너무나 슬픕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멍멍이나 소나 합법,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니까 상민의 수가 줄어드는 거고 양반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꼈던 중인계층, 채소 파는 놈이랑 사과 농사 짓는 놈이 어떻게 양반이 되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중간계층 중인이라고 고위간직으로 못 가게 막았는데 우리도 이제 고위간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서울, 홍길동아찌,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 천민인 경우, 그의 자식, 바로 이 서울, 서자, 얼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도 높은 관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라면서 통청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간계층 중위는 우리도 이제 고위간직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서 소청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런데 중인들의 이런 소청운동은 실패로 끝났고요. 반대로 서울이 주장했던 통청운동은 성공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시험에 잘 나오는 정조대왕. 정조가 자신이 만든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자신의 이상을 담고 자신이 원했던 정치를 만들어냈던 그 규장각, 이 규장각이 검서관이란 직책을 만들어서, 검사가 아니고 검서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서울을 땡겨왔었죠.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같은 인물들을. 그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신분계층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때 정조 때 또는 조선 후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이게 서울 문제 단독으로 나올 때 정답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계층에서는 지금 신분 상승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비입니다. 노비의 수는 왜 줄어드냐? 일단 노비들이 탈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왜? 예전에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도주하면은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상담 밑에 들어가서 진군하면 돼요. 광산 들어가서 일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도주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노비 수를 좀 줄이고 싶은 거예요. 왜? 멍멍이나 소나 지금 농민 상인들이 전부 다 양반이 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볼 땐 돈을 받는 게 참 좋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국가의 세금을 담당하는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누군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심하니까요. 영조 때 노비 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실행에 옮겨요. 이게 뭐냐면 노비 종모법 이전에는 일천 직천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노비라면 자식은 볼 필요 없이 노비인 거예요.
아빠가 예를 들면 농민이다. 엄마가 천민이다. 그러면 무조건 자식은 천민인 거예요. 노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노비는 종자가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노비지만 엄마가 만약에 일반 농민이면은 그의 자식은 농민이 되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노비의 수가 차츰차츰 줄어가겠죠. 근데 이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 왕위를 났던, 세도 정치기가 시작됐었던, 홍경래난이 일어났었던, 헤이유 신유박해 황사양 백서 사건이 일어났었던 순조 때 바로 공노비를 해방시켜버립니다. 개인이 가진 노비는 사노비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이 가진 노비를 해방시켜라? 누가 해방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가지고 있던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순조 때 해방을 시켜요. 그래서 순조가 문제가 나올 때 이 공노비 해방이 또 정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공노비를 이렇게 해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죠. 어디서 노비의 수는 줄는 게 맞잖아요. 노비 수는 해방시키 줄어야죠. 근데 여기 있는 노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여기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비가 농민 상인이 되는 숫자보다 농민 상인이 양반이 되는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줄고 여기도 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을 싹 다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쉽게 정말 제발 좀 맞춰주세요 라고 문제를 내면 이 내용을 설명 다 줘요. 타이틀 제목,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 신분제 혼란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나오면은 뭐 서울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비도 뭐 단독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사로 나오겠죠. 노비 한 명에 얼마,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샤랑샤랑 꿀랑꿍. 다음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하였다. 영조 때 뭐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였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알려드렸고 이제 PPT로 가보겠습니다. 자, 양반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양반이 향반, 뭐 장반으로 이제 몰락했고요. 향촌사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반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양반층이 분화됐고요. 콤반, 권력을 장악한 소수 양반, 최고 엘리트 양반, 그 다음에 향반은 밀려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토박이 양반이 되는 거고, 잔반은 찌끄러기, 껍데기만 양반입니다. 그리고 중간계층은 신분 상승 운동을 전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납속책과 공명책으로 인해서 관직을 진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려직, 우리도 높은 관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달라. 그러면서 서월에 대한 차별 완화를 주장했고 통청운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가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됐다. 이거는 정조 업적 문제로도 정답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인들 같은 경우는 축적된 재산과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대표적으로 뭐 통역관들은 돈을 많이 번 그 재산을 바탕으로 또 우리도 고위관직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여기서 진출 제한 없애달라. 그렇지만 이건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뭐라냐면 조선 후기 문화대 가서 배우겠지만 얘들이 시사를 조직해요. 시조를 쓰는 동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동진이 너의 시구 아름답다. 영수 너의 시구도 아름답다.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관들이 특히 활약이 두드러졌고요. 통역가들 중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민층, 신분 상승의 기회가 확대인데 합법적으로 여기 납속책, 공명적, 불법으로 족보 매입 유지하는 거. 그리고 분홍층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대부분 농민들은 여전히 힘들긴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상승했고요. 양반의 수는 증가했고 상민의 수는 줄어들고요. 그리고 양반 중심의 신분 체제가 흔들리죠. 왜? 멍멍이나 소나 양반입니다. 이제 전체 인구의 양반이 70%에 달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제 막 돈이 있고 힘이 있는 백성들이 군력을 피하고자 뭐 뇌물 쓰고 호족을 위조한대요. 양반 행세를 한대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노비는 일단 수는 감소합니다. 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게 여기 어디 있나요? 공노비 해방. 순조 때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조 때 또 노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앞시대죠. 앞이죠. 영조 다음에 정조 다음에 순조니까요. 앞이죠. 노비종모법 아까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래프를 볼까요? 전체 인구 보세요. 처음에는 숙종 때만 해도 9%밖에 안 돼요. 양반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됩니다. 근데 철종 때 달하면은 무려 10명 중에 7명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양반에 은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것. 이게 공명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다 돈 내면 여기 이름 써주는 거예요. 은동진 양반 되는 겁니다. 문제 볼게요.
가신분인데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는 역관이래요. 다음 같은 역관들을 속한 신분들, 이거 뭐냐면 중간계층 중인이죠. 여기 조선 후기 시사조지를 조직해서 문학활동을 하였다. 요거는 사실 앞에 제가 판서로는 깊게 설명 안 했는데 이걸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선 후기 문화를 가서 다시 한번 깊게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설명할 거고요. 1번 밖에 사는 노비, 외고 노비, 사고 파는 거 노비, 원칙적으로 가격에 응시할 수 없다. 중인계층 원시로 응시 가능하죠. 네. 그 다음에 장례원 같은 경우는 노비를 관리하는 거고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향촌 질서의 변화인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PPT로 보시거나 교재를 보면 막 장황하게 막 설명이 엄청 많이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핵심은 이게 간단해요. 제가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PPT를 벗어나서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선 후기 때 향촌 사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향촌 사회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이 생겨요. 멍멍이나 소나 양반이래요. 그러면서 양반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 원래부터 오리지널 양반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토박이 양반. 그런 양반들을 뭐라고 이러냐면 옛구. 옛날부터 향촌사회의 양반이라 그래서 구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양반이 되고 불법적으로 양반이 된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양반이죠. 돈을 많이 번 농민들과 상인들이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양반들을 뭐라고 이러냐면 새로운 양반이라 그래서 신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향촌 사회의 우위를 놓고 둘이 한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싸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촌 사회의 전투라 그래서 향전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구양과 신양, 고래 싸움에 새우가 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신이 나는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둘이 서로 싸워요. 싸우는데 왜 싸울까요? 구양은 너무 빡칩니다. 아니 어제 나한테 생선 팔던 애가 갑자기 양반이래. 내가 아닌 거 아는데. 어제 나한테 사과 팔던 애가 갑자기 양반이래. 아닌 거 아는데. 돌아버리겠죠. 너 양반 아니잖아. 그래서 신양이 아닌데 나 옛날부터 양반 맞는데 네가 아닌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버립니다. 그러자 둘이 어떻게 누가 맞는지 싸워야 되고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판을 누가 낼까요? 바로 지방의 사또 수령이 누가 진짜 양반인지를 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 편을 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뒷돈을 주고 돈으로 사는 신양, 이 신양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이 더 빡치겠죠. 왜? 분명히 얘는 진짜 양반이 아닌데 근데 사또라는 게 또 얘 편을 들고 있네? 아,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오리지널 양반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족보를 다시 새로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또 청금록이라 그래서 양반들이 드나니는 곳에 출석부입니다. 그 출석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향안, 동네 향촌사회의 진짜 오리지널 양반 리스트를 새롭게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은 오리지널 양반이잖아요. 그 오리지널 양반들끼리의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는 문중, 이런 사후,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또 기억나세요? 조선 초기 때 유향소라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향촌 사회에 있는 사무소라고 불렸던 유향소. 이 유향소가 사실 조선 후기 때쯤 되면 이름이 바뀌어요. 향청으로 바뀝니다. 이 유향소를 또 놓고 둘이 또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향전의 일부 중에 하나죠. 여기서도 또 신양이 승리를 거두고 향청을 장악해 나가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유향소를 신양이, 구양이 원래 지고 있던 걸 뺏기고 얘들이 장악해 나가니까 이걸 자기들의 어떻게 위신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수령이 이걸 판단을 내려주는 과정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수령의 권한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벌어졌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시험에는 딱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 후기 때 향전이 벌어졌다. 신양과 구양 간의 대립이. 그러면 PPT로 가볼게요. 자, 이제
지방 향촌 사회의 질서인데요. 일단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된다고 얘기했었죠. 보시면은 기존에 그러면서 구양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양 간의 향전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오리지널 양반들은 이렇게 떠오르는 양반들, 분홍층, 신양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족보, 양반 출석부인 청금로, 그 다음에 향안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이나 사호를 설립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오리지널 양반들의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분홍층의 성장입니다. 반대로 분홍층,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기존의 양반 구양이 가지고 있던 걸 뺏기 시작을 하죠. 특히 수령을 돈 주고 매수합니다. 수령과 손을 잡아서 뺏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향안의 이름도 올리고 향해 장악을 시도를 하고요. 향해가 이겁니다. 예전에 유양소가 이름 바뀐 게 향해고, 또 양반만으로 구성된 향청도 유양소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향임직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래 구양이 원래 했던 게 정부의 뭐 세금제도 이런 거 참여했던 거를 자신들이 참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들의 입지를 자꾸 키워나간다라는 거고, 한편 둘고래 싸움에 춤췄던 새우, 관권 관리들은 신양을 적극 활용하고요. 또 분홍층 신양은 관권을 또 이용하고 또 자신의 향촌 지배를 서로 어떻게 보면 위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유양소 향에는 지방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치기구에서 수령이 이제 힘이 강해지면서, 왜? 판결은 또 수령이 내리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가 되고, 나중에 세도정치기 때는 수령가, 향리가 농민을 수탈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전의 발생, 이거는 좀 아셔야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홍층 신양과 기존의 구양의 대립,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구양은 힘이 약화되고 신양은 향촌 사회를 그렇다고 완벽하게 장악하지는 못합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구양이 노력을 하잖아요. 자신들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는 어쨌든 향촌 사회에서 예전과 다르게 양반의 지위가 떨어집니다. 왜? 10명 중에 1명이 양반일까 말까 때랑 10명 중에 7명이 양반일 때랑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사또와 그 다음에 향리의 권한이 강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왔다라는 거, 향전은.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급 19회인데 보세요. 이게 출제가 잘 안 돼요. 정말 옛날 문제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상이나 천민들도 가 쓰고 다닌대요. 신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조선 후기고, 여기 보시면 아전의 풍속, 아전의 아들 또 손자라서 뭐 나옵니다. 양반을 대할 때 맘먹는데요. 조선 후기 신문제 변동이죠 지금. 그러면 보시면 향해가 수령의 부세 자문기로 점차 변했고, 상민층의 납속과 공명첩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수령을 중심으로 관권이 강화됐고요. 그 다음에 일부 노비는 도망갔죠. 도망가도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근데 1번이에요.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를 통제하였다? 이건 좀 심하긴 한데 이거 옛날 문제잖아요. 19회니까. 이때 19회 고급은 지금 심화보다 1.5배 더 오를 때예요. 경제소가 제가 조선 초기 할 때 설명해드렸죠. 이게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때 완전히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경제소를 설치해서 유양소를 통제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어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경제소가 이 시기에 아예 없는데 뭘 합니까? 그리고 설치가 됐던 건 조선 초기잖아요. 조선 후기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가족제도의 변화인데, 여기는 제가 따로 판사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나오지만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오답 선지로 활용될 뿐이에요. 고려시대 때. 그럼 일단 비교를 하자면 조선 초기와 또 조선 후기를 구분했는데, 제가 고려 때 얘기를 했었죠. 조선은 조선 초기 때까지는 고려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유지가 되다가 성리학의 자리가 딱 잡히기 시작하는 조선 중기부터 우리가 아는 여성의 지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성의 지위가 추락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조선 초기 때는 고려와 똑같아요.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하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도 하는 거고, 여자 집에서. 그 다음에 죽고 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균등상속. 그 다음에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조선은 일단 성리학의 사회이기 때문에 효와 정절을 중시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를 금지하는 거, 효자와 열렬 표창하고 이런 것들은 뭐 초기나 후기나 다 똑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내용들은 단독으로 출제라기보다는 고려시대의 여성 지위 문제 나올 때 오답으로 활용됩니다. 성리학이 딱 자리가 잡히는 조선 중기부터 특히 조선 후기 때 딱 되면은 우리가 아는 여성의 지위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장자 몰빵, 첫째 아들 몰빵이죠. 부귀 위주의 족보,
딸이 먼저 태어나면 딸은 족보에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 무조건 아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아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 입양. 고려시대는 그냥 딸이 제사를 지낸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칙령제도. 이게 그거죠. 출가 외임. 여자는 결혼하면 남이다. 왜? 시월드.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를 못하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부인과 처분 엄격히 구분됐고 서울 차별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재가, 재혼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장남 몰빵. 그 다음에 남녀 차등 상속. 남자 첫째 아들이 거의 상속 모든 걸 다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독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남이 제사를 전담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고려시대 여성 지위 문제가 나올 때 오답선지로 활용이 되고, 최근에 이 조선 후기 때 남성의 또는 여성의 이런 가족제도나 이런 지위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거는 최근에 아마 한 30회차 안에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신윤복의 그림인데요. 신윤복의 장옷을 입은 여인인데, 지금 조선시대 때는 여성의 지위가 낮다 보니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죠, 남성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장옷을 쓰고 다녔다라는 거고요. 네, 다 끝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